안녕하세요. 신경외과 박봉진입니다. 원장훈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어르신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특정 질환인 뇌 종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목차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는 전부 저희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그동안 지난 17년 동안 환자를 치료했던 자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발생이 되는 뇌 종양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17년 동안에 약 953분 정도 계셨습니다. 연평균 뇌 종양으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은 약 56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진단되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남녀 비를 보면 역시 여자분들께서 남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던 분이 약 362분 정도 계셨고,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약 591명이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환자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치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의 치료 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환자한테 부담이 없는 치료를 선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양의 종류별로 보면은 수막종이라는 종양하고 그 다음에 전이성 뇌종양이 약 57.8%를 차지해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막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호르몬에 대한 그 수용체가 있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종양의 발생 유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한테서 남자들보다 한 2배 이상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수막종이 가장 흔히 발생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수막종은 다른 종양들을, 특히 양성 종양에 있어서 다른 종양들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자라는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치료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도 많이 있으신 데 비해서 유일하게 이 수막종이라고 하는 종양은 나이가 드시면서도 계속해서 종양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이성 뇌종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이성 뇌종양이 많은 이유는 암 치료 기술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오래 생존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종양이 뇌로 전이가 돼서 발생되는 2차 뇌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뇌하수체 종양 한 13%, 신경초종이 한 10.6% 정도, 그리고 뇌 자체에서 발생되는 암이 한 7%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임파종으로 발생되는 분들도 약 5.3%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치료했던 것을 보면 역시나 70세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데, 70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치료에 대한 횟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통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만 해도 연세가 70이 되시면 살 만큼 살았는데 무슨 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냐, 뭐 그렇게 하시면서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나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60 같은 80이 계시고 80 같은 60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건강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런 70대 환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술하셨던 362분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면 저희가 그 17년 동안에 전체 뇌종양 수술을 약 2,400여 정도를 했는데 전체 환자들의 약 15% 정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령 범위는 수술했던 환자 중에는 83세가 가장 고령이셨습니다. 역시 종양의 종류는 수막종이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전이성 뇌종양은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은 감마나이프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591명 중에서 전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았던 뇌종양 환자가 2112분인데 비해서 591명이면 약 28% 정도가 감마나이프를 차지해서 수술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여자에서 324명으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특이한 것은 90세까지 치료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감마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인데, 높은 양의 방사선을 하루에 병변에다가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러고 나서는 퇴원해서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한테는 훨씬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수술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감마나이프도 역시 수막종이 가장 많았고 전이성 뇌종양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마나이프는 문제는 모든 종양의 환자한테서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의 반응을 잘 하는 종양, 특히 그 종양들이 대부분 어르신들한테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마나이프 치료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크기가 3cm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적절한 환자들을 잘 찾아서 치료하면 좋은 치료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분의 증례를 보여드리면 7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두통과 시력 저하로 오셨어요. 종양이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분은 75세이지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 40개월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셨는데, 역시 53개월이 됐더니 이렇게 종양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재발을 아주 잘하는 종양이거든요. 이때 수술을 권했는데 보호자들께서 이제 79세니까 수술 안 하고 그냥 지내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종양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 또 다른 분을 보시면 81세 때 두통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연세도 81세시고 환자가 두통에는 특별한 증세가 없으셔서 그냥 지켜보기로 보호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38개월 지나서 봤더니 이렇게 한 3배 이상 종양이 자랍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종양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됐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이성 뇌종양 환자 중에 66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두통 그리고 오심 구토가 있어서 오셨어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머리 안에 전이성 뇌종양이 있는데, 저희가 폐암에 대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폐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고 폐암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42개월이 경과됐을 때 보니까 수술했던 부분은 괜찮고 또 새로운 병변이 생겼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마나이프를 시행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도 환자는 수술하고 110개월째 그리고 감마나이프하고 68개월째 아직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환자분께서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치료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고발하는 뇌종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 종양인 수막종하고 악성 종양인 전이성 뇌종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종양이 65세를 기점으로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주로 고려하는데, 수막종은 연령 증가와 비례해서 종양이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치료 결과가 좋아지면서 전이성 뇌종양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이성 뇌종양은 특히 수술이나
감마나이프의 치료 반응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